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주 이색적인 비즈니스 모델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가 쇼핑몰로 알려진 소셜 커머스일 텐데요. 여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동 투자, 소셜 펀딩에 대한 신규 비즈니스가 새로운 모델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셜 펀딩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링크 이중대 대표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고요. 또 주로 영화나 공연, 한류 문화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소셜 펀딩 업체 앵클코리아의 박근태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그 앵클코리아는 어떤 회사인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앵클코리아는요, 유일하게 그 엔터테인먼트 쪽, 공연, 영화, 음악 쪽에 그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소셜 펀딩 업체입니다. 소셜 펀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중대 대표님께서 소셜 펀딩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셜 펀딩이라는 개념은 특정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 그 다수의 사람들이 재능 기부나 혹은 소액의 투자 활동을 하는 그 그룹들의 투자 활동을 의미를 하고요. 소셜 커머스와 소셜 펀딩을 비교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소셜 커머스 쪽은 이제 반값 할인, 50% 할인이란 디스카운트에 이제 그 키워드가 있고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소셜 펀딩 쪽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제 소액 투자를 했다. 네. 그럼 그 영화가 그 기획되고 촬영되고 편집되고 이게 이제 오픈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네. 그 리워드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리워드는 그 특정 감독이나 자신이 선호하는 그 배우와 네. 예, 배우와 이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자리, 시사회 자리, 뭐 그들의 사인이 담긴 CD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네. 있는 리워드에 이제 포커스가 네. 되는 거고. 그러면 아주 상품이 만들어진 후의 단계이고, 예. 소셜 펀딩은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어떤 상품에 대한 재미를 좀 누려볼 수 있는 그런 것이군요. 그렇죠. 소셜 커머스는 대단히 좀 범용적인 영역이고요. 소셜 펀딩 쪽은 일종의 B2B인데 니치 시장이고, 조금은 마이너지만, 그 팬 매니아 그룹으로 초기 기획부터 자신이 이제 원한다면, 그들의 이제 조금의 투자 활동으로 그 성공을 같이 하는, 그렇군요. 프로세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셜 펀딩이라는 것이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2008년부터 이제 소셜 펀딩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2008년부터 기존에는 소셜 미디어 기반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주목을 받았다면 소셜 미디어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해외에서도 2008년부터 등장을 했는데요. 네. 그 등장한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셜 펀딩이고 소셜 펀딩에 관련된 업체들이 해외에서 2008년에 등장했다면 한국은 2011년부터 등장을 했고 초기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공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사님,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영화나 그런 공연 문화 쪽에 투자하는 그런 그 상품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지금 소셜 펀딩하고 그런 쪽의 어떤 투자 어떤 장치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기존의 개인들이 영화나 그 관련 그 문화 콘텐츠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간접 투자 방식으로 보통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 개인들이 투자를 원해서 맡겼던 그 펀드에서 특정 몇몇의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심사를 거치고 투자가 진행이 되었고 그 수익을 나눠 가지는 형태였던 데 반해서 소셜 펀딩 같은 경우에는 그 콘텐츠들을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고 싶은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직접 투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언뜻 듣기로는 소셜 펀딩이라고 하면 그 소셜이라는 단어가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소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것을 떠올리게 되는데 실제로 소셜 펀딩이라는 그 개념에 맞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일단 처음에는 마케팅 툴로 그러니까 SNS를 많이 이용을 해봤었는데 홍보 효과가 좀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뭐 매스미디어 광고도 진행을 해보니까 홍보가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접근 방식이 좀 다르게 해가지고 저희 그 일하고 있는 저희 개개인들이 직접적으로 SNS를 통해서 관심사가 맞는 친구들을 뭐 SNS 통해서 만나가지고 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인맥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난 뒤에 지금 그렇게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뭐 잘 풀린 사례를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공 사례가 있다면 물론 이제 생긴 지 8개월 정도밖에 불과하지만 네. 어떻게 뭐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중에서는
모델 주신 박철우 씨라는 분이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진행했었던 그 다이어트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거 같은 경우에 지금 훨씬 좀 목표 금액을 이상을 초과해서 지금 창업을 준비 중에 있고요. 다른 걸로 보면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네. 예, 심의를 그렇죠. 통해서 예, 예. 금지가 됐던 곡들이 있는데 한참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 여성가족부 폐지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약간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그때 금지했던 곡들을 부른 가수들이 콘서트장에 다시 모여가지고 공연을 하겠다. 우리가 이제 우리 노래가 그 정도로 위험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네. 지금 현재 그것도 달성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제 12월 정도에 공연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그 공연 기획사 쪽과 지금 현재 준비 중입니다. 그 이사님, 그러면 이 소셜 펀딩으로 내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분은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네. 어느 정도가 소액입니까? 지금 일단은 업체마다 다르긴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현재 후원형이랑 투자형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후원형 같은 경우는 1,000원부터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투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쪽 업체에서 원하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할 수 있는데 보통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지금 주로 분포가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보통 영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는? 약간 좀 대중적인 형태의 컨텐츠라고 하면은 중간에 금액이 좀 많이 몰려 있는 데 반해서 약간 매니아적인 영화들은 고액과 소액으로 딱 나있고 중간층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해외에 있는 소셜 펀딩 업체들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마 국내랑 유사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국내는 지금 그 투자, 소액의 투자 쪽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해외 쪽은 재능 기부나 무슨 그 사회적인 공익을 위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펀딩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소셜 펀딩이라는 어떤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좀 떨쳐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는 논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자칫 투자금을 몽땅 날려먹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아주 조마조마하거든요. 일단은 요 내용은 저희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게 요새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좀 무리하게 불법 대출을 많이 한 것 때문에 저축은행 사례를 얘기하시는 거니까. 예, 저축은행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인데 저희가 지금 그 정도까지의 투자 규모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을 여러 군데에다 분산 투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그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개념이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 어떻게 보면 또 공동으로 창업 아니면 뭐 제작에 참여를 하는 그런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몇몇 전문가에 의해서 선택이 돼서 고액의 자금 투자자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리스크 관리가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 이사님, 그 최근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셜 펀딩 추진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던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 1인 창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이제 정부 기관에서 기존의 정부에서 그 심사를 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을 벗어나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 대중들 판단에 맡겨가지고 다수의 선택을 받은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걸로 발표가 됐고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상의 어떤 사업 모델에 대한 오디션 프로그램과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 소셜 펀딩에 대해서 점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네. 저희가 지금 소셜 펀딩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긴 한데요. 네.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뭐 법적 잔치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좀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소셜 커머스가 처음에 나왔을 때도 시장이 자리를 잡느냐, 못 잡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오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소셜 펀딩의 미래는, 가까운 미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요, 지금 현재 소셜 커머스 업체들처럼 향후 한 1년 정도 뒤를 바라본다고 하면은, 누구나 그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접속을 해서 내가 원할 수 있는 그 투자, 후원 대상, 프로젝트를 선택을 하고 소액으로 기부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셜 펀딩에 대한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소셜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마케터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소셜 펀딩 이 새로운 키워드가 이제 성공으로 가기 위해선 소셜 펀딩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 엔터테인먼트 쪽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스타급은 아니지만
그 자신만의 매니아나 팬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연예인이나 혹은 제작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요. 이런 분들의 이제 소셜 펀딩에 있어서의 그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는 그 기존은 대기업들은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데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 마케팅 활동이라면 이쪽은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팬이나 매니아나 이런 사람들을 전도사, 투자자이자 전도사로 얼마나 잘 이끌어내느냐. 그러면서 비즈니스에 있어서 신뢰도를 확보하느냐. 그게 아마 성공의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소셜 펀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인 만큼 자리를 잘 잡았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